유튜브 영상에 대한 스크립트를 받아서 같은 속도로 읽어보는 청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기 연습에 효과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청독이라고 하면은 들으면서 따라 읽는 건가요? 쉐도잉이네요, 그러면은. 그러면 자막 보면서, 스크립트 보면서 속도 따라가는 거는 괜찮으세요? 몇 번 하면은 이제 아. 하면 네네네. 근데 여러분, 그 영어에 노출되는 거, 그러니까 뭐 청독, 쉐도잉을 하든, 라이팅을 하든, 회화를 하든 다 도움이 돼요.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영역은 발음 개선. 그러니까 물론 듣기도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가장 크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 발음이더라고요. 발음 억양 개선 부분. 그래서 물론 도움이 됩니다. 다만, 듣는 양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플러스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만 초점을 놓게 되면 듣기 귀가 뚫리는 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시간 배분을 좀 잘 하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따로 막 발음 교정을 받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쉐도잉 하면서 듣기도 뚫리면서 그런 발음들이 이제 픽업되고 내가 해보면서 개선이 되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회화할 때 도움이 돼요. 뭐든지 다 하면 좋긴 좋죠. 뭐 많이 쓰이는 그런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 공부하는 거는 좋지만 일단 그게 적용이 되려면 또 많이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출이 되면 사실은 그게 저절로 따라오는 게 좀 많아요. 근데 일부를 그거를 따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긴 하다. 근데 다만 그거에만 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귀가 안 뚫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want to를 wanna로 발음한다든지 뭐 going to를 gonna로 발음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를 배워도 많이 안 들어보면은 안 들려요, 사실은 영상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는 거는 좋지만 중요도 순서로 배치하면은 더 많은 노출량을 늘리는 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는 거를 저는 훨씬 더 추천을 드리죠. 근데 안 들린다는 게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건지. 8, 90%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리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리스닝으로 이게 긴 문장을 한 번에 들을 때는 이게 막 들으면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자막을 틀면 무조건 다 아는 내용인데 귀로만 들었을 때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소리로 들었을 때 안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귀가 아직 안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양이 그 정도만큼 부족하신 거거든요. 여러 영상을 계속 더 봐야 돼요. 더 보셔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뜻을 모르는데 그냥 들려요. 다 들리기는 들려요. 근데 물론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나타나겠죠, 나중에. 경험담인데 뭔가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Can you elaborate that? 뭐 이게 나서 elaborate 이 단어였던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내가 몰랐어요. 근데 그 소리는 들리는 거죠. 귀가 뚫려서.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가 안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소리 노출을 일단 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2반이잖아요. 그쵸? 마지막에 퀴즈 보고 자막으로 보실 때 분석을 해보세요. 눈으로 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네? 그럼 더 소리 양을 늘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또 그게 아닐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연음 때문일 때도 있고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조금 분석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체크를 해보실 때 한번 빈도수를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장 부족한 부분을 좀 파헤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반 분들은 조금 더 다양한 영상 보고 다양한 소리 노출량을 조금 더 늘리는데 집중하시고 2반 분들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내가 8, 90% 정도 날것의 영상들이 좀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이게 모자라지 마지막에 퀴즈 풀고 나서 분석하면서 좀 채워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듣고는 있는데 제 방법이 이제 맞는지는 잘 여기서 내가 더 추가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더 많은 영상을 보시거나 더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 노출이랑 공부랑 좀 섞어서 하면 좋아요. 근데 특히 일반 분들은 쌓인 양 자체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의 말이 다 들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인풋의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훨씬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풋 양을 많이 늘리고 거기에 조금씩 이제 추가로 공부해 주시면 좋아요.
영상을 보고 팟캐스트를 듣고 하는 게 한 70% 정도? 그리고 공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하루에 1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40분 정도, 45분 정도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15분에서 20분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회화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크다. 내가 쓸 법한 그런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본다든지 발음을 더 많이 쉐도잉처럼 듣고 따라 말하는 거를 해본다든지 더 추가로 만약에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토플 리스닝이나 이런 데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 당연하죠. 듣기는 무조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토플이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토플 공부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기가 만들어지실 거예요. 시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토익 공부, 토익 시험 혹시 다 아시죠? 공인 영어 시험인데 저는 안 했었거든요. 토익 공부를. 그냥 실용으로서의 영어만 계속 했어요. 영어 듣기만 하고.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950, 80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전에 시험 요령만 익히면 어느 정도 점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토플이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할게요. 일단은 아까 전에도 좀 몇몇 분들이 이제 질문 주신 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뭐가 더 효율적일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주셔서 뭐든 다 도움이 돼요. 뭐든지. 네, 뭐든지 다 도움이 되는데 우리 스터디가 목적이 영어 듣기잖아요. 영어 듣기 가장 크고 그리고 회화. 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영어 귀를 뚫기 위한 그런 도구들을 제가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닝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저도 이제 공부 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단어도 외워보고 문법도 외워보고 했는데 정작 귀가 안 트이더라고요. 근데 귀가 트인 시점이 뭐였냐면 노출량을 엄청나게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했는데 왜 안 되지? 약간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나 학원 다녔는데 왜 안 되지? 그 노출량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출량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였던 거죠. 저도 그거를 느꼈던 게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영어 인풋을 많이 들이부으셔야 확연하게 내가 느껴져요. 그 전에도 물론 늘고는 있는데 내가 딱 체감할 정도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좀 대거 있으시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최대한 영어 노출량을 많이 늘리는 방식으로 좀 크게 틀을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나타나면 저는 항상 인터뷰를 해요. 외국에서 안 살고 왔어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귀 뜨셨어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뭐냐면 무조건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노출량을 들이부었던 일정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어떤 분은 자막을 깔고 보셨던 분도 있고 안 깔고 보셨던 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그냥 노출량을 정말 지속적으로 들이부었던 그 일정 기간이 있었다라는 게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큰 틀로 잡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 사용 여부도 사실은 자막을 깔고 우리가 봤었을 때 많이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자막을 보면서 듣는 게 가능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리딩 쪽에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듣기만 계속 듣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고 마지막에 원하시면 영어 자막을 깔고 한번 쭉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영어 노출이 없는 공부는 귀가 뚫리지 않아요. 영어 회화나 독해나 문법이나 라이팅은 어떻게 해서든 단기간에 뭐 외우고 뭐 해서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영어 듣기만 그게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왔던 방향이랑 좀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뭔가 의문점이 들고 나 이게 맞나? 또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의문 되게 많이 드실 텐데 그쵸? 그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 되게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계속 배웠고
물론 그 공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영어 소리에 계속 노출이 많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우리가 영어 소리 노출 있기는 했었죠. 음원 파일. 근데 그거를 다 합쳐도 몇 시간이 안 돼요. 근데 제 경험상 저는 이제 했었을 때 매일 1시간에서 1시간 반, 주말에는 더 들이부어서 4시간에서 5시간 그렇게 해서 뭐 2년 정도 지났을 때 좀 느껴졌으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영어 소리의 노출량이 우리 뇌에 필요하다. 그게 좀 젖어들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되고 계속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신 게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내일 또 카톡에서 뵙도록 할게요.